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이오 헬스 기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요. 아이콘 사업과 그리고 이제 기업 여러분들이 특허를 많이 이제 출원하고 계시는데요. 특허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R&D 연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은 1969년도에 시험 검사소를 설립을 하였고요. 2010년도에 이제 통합 과정을 거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년도에 이제 서울에서 저희들은 이제 KTR 과천 청사를 이제 개청을 하였고요. 19년도에 이제 창립 50주년 기념을 맞이하였습니다. 국내 네트워크 현황입니다. 과천 이제 번호는 과천에 있고요. 전국에 이제 8개 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개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는 총 이제 4개국 6개 지원이 있습니다. 직원은 약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인데요.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는 이 분야에 있어서 이제 시험 평가라든지 인증 지원을 주로 하고 있고, 의료 기기라든지 바이오, 그다음에 뷰티 산업 제품, 독성 평가, 그리고 동물 대체 시험, 그리고 피부 임상 등을 위주로 GLP, GMP 시험 등등 다양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사업은 이제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사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이콘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학, 의료기기, 섬유, 화학 등이 있는데요. 저희 KTR은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를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괄 운영 지원단은 앞서 발표하신 안정성평가연구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KTR, KCL,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그리고 한국화학연구원들이 참여하여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과제 발굴과 과제 추천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기부 추천 대상 과제는 이제 창성 과제, 그리고 기술 혁신 과제, 상용화 기술 과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콘 과제는 저희들이 이제 그 19년도에 아이콘 출범 세미나를 수행을 하였고요. 다양한 그 운영기관 회의를 통해서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제 발굴위원회를 저희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추천위원회는 한국바이오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R&D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디딤돌 과제, 구매조건부 과제, 네트워크 과제, 시장 대응령 등 이런 과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기부 과제는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단독형 R&D와 협력형 R&D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단독형 R&D 중에 그 창성 과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디딤돌 창업 과제에서 이제 기간 추천 과제가 아이콘 과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 지원 한도는 약 한 1.5억 정도 되는데요. 경쟁률이 상당히 높죠. 대신에 이제 그 아이콘 추천을 받게 되면은 서면 평가를 면제받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혁신 개발 과제입니다. 시장 대응형 과제인데요. 2년에 약 5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과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상용화 기술 개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구매조건부 과제와 네트워크 과제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구매조건부 과제인 경우에는 이제 구매 연계형과 공동 투자형으로 나눴습니다. 특히 이제 공동 투자형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가장 큰 과제이죠. 약 한 24억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먼저 이런 아이콘 사업을 이제 수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먼저 각 기업체에 이제 홍보물을 먼저 이렇게 수요 조사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홍보팀과 협의를 해서 공고문을 업체에 이제 이메일로 대량으로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 과제가 어떤 것이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 것인지 주로 이제 또 바이오 의료기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추진 일정이라든지 공고 기간, 그리고 과제 발굴위원회 일정 등을 표시를 하고요. 그 과제 발굴위원회에서는 주로 이제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 기간은 대략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 내용에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참여 기업의 이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성 과제 같은 경우에는 창업이 7년 미만 기업이고요. 네트워크 과제는 주로 이제 3개 이상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 조건부 과제인 경우에는 구매 동의서와 구매 계약서가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과제이죠. 그래서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 기관과 수요처죠. 업력이 5년 이상이고 매출액이 300 이상인 이러한 수요처와 긴밀한 또 협력 관계가 필요한 그러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시장 대응형 과제인 경우에는 매출액이 약 한 20억에서 700억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멘토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이제 한 1,000여 명 이상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이제 바이오, 헬스, 케어 관련된 직원들이 한 200명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멘토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R&D 기획 및 시험 방법 기술 지도는 과제별로 약 한 1회에서 4회 정도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멘토를 수행하면서 이제 회의록도 작성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이 된 이러한 수요 조사가 된 이러한 과제들은 과제 발굴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선정 시스템을 구축되어 있는데요. 시험 인정 기관의 이제 특성을 활용해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사업 전문가 및 내부 기술 전문가에 의해서 이제 과제 평가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R&D 기획이라든지 수행 그리고 사업화 지원까지 다양한 분석과 개선을 이제 요구를 하고요. 또 미추천된 그러한 과제들은 일반 과제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기술 지도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선정된 그러한 과제들은 기업체에서는 먼저 이제 사업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체 발표 자료를 PPT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발표하는 도중에 평가위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 지도라든지 개선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개선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수정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다듬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할 때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가 주로 있는데요. 기술성 평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역량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술개발 성숙도, 독창성, 도전성, 그리고 사업성 평가 항목에는 실현 가능성, 타당성, 매출이라든지 그에 따르는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최종 평가된 그러한 과제들은 이제 저희들이 과제 추천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서 내에는 그 추천 과제명과 추천 사유를 이제 또 적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의록을 적어서 여러 가지 이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가 이제 발굴이 된 그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추천위원회를 또 하게 됩니다. 이제 한 번 더 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추천 과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한 4개에서 5개 기관이 발굴된 이러한 과제들을 전체 같이 하나의 장소에서 다시 한 번 더 발표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최종 선정된 과제가 최종적으로 아이콘 추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제 발굴위원회에서 이제 추천된 내용은 이제 협회에서 최종적으로 추천을 하고, 그 과제는 중기부에 이제 최종적으로 통보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콘 추천 대상 과제로 이제 선정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대부분 이제 R&D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약간 상담이라든지 또는 기술 지원 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 아이콘 관련해서 수행한 내용 중에 하나가 CPHI 코리아 세미나였는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뭐 전시회라든지 바이오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 그리고 수출 상담회, 세미나 등등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콘으로 이제 대상이 선정된 그러한 기업체들은 아이콘에 해당되는 이제 특별 부스를 저희들이 또 설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르는 이제 패널을 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어떤 연구 개발된 개요라든지 또 상세 내용,
그리고 주요 성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패널 전시를 또 수행을 하였습니다. 또 그에 따르는 그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국내 판매 및 글로벌 수출 사업화 지원과 국내외 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 인허가 지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주요 사업에 대해서 R&D 사업화 추진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동 홍보관, 해외 수출, 특허 전략, R&D 추진 등등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오 플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제 아이콘과 연계해서 바이오 플러스 전시회를 수행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또 특별히 또 부스를 마련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대중소 기업 협력이라든지 또는 특허 전략 또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또는 이제 해외 기업과 서로 상호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또 제공을 하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미래 포럼을 또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I라든지 또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주제로 국내 150여 개 바이오 분야 중소기업이 참여하였고 성과 및 유망 기업 소개 네트워킹 부대로 행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에 많은 특허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허를 활용한 어떤 사업이 없을까 이렇게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특허는 출원이 있고 등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원이 아니라 반드시 등록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마다 많은 특허를 가지고 계실 건데요. 그 특허를 활용해서 비용 절감 및 해당 기술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체는 이 특허를 통해서 이제 시험 성적서를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기술의 권리성이라든지 기술성 등을 이제 평가하고 그 사업화를 위한 기술 거래라든지 또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 인증, 마케팅 홍보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체는 이 특허 사업을 통해서 신기술 인증이라든지 신제품 인증, 그리고 성능 인증, 조달청 우수 제품 등록 진행 시 공인 인증 성적서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허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체는 이러한 공인 성적서뿐만 아니라 특허 기술 성과 평가 보고서를 획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본 사업은 이제 객관적 평가 결과를 이제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체는 연매출 50억 미만의 개인 및 중소기업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앙 권리자, 전용 실시간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사업 규모는 과제당 한 건당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보통 이제 R&D라고 생각하면 뭐 1년, 2년 이렇게 이제 길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본 사업은 뭐 수개월 안에 끝날 수 있는 그러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 절차를 살펴보게 되면은 뭐 사전 상담부터 시작해서 신청, 접수, 심의, 그리고 최종 선정에서부터 해가지고 평가 비용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발명의 평가 기관에 평가 비용 견적서가 같이 필수적으로 이제 제출이 돼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의 이제 진행 절차를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사전 상담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신청과 접수를 할 때는 견적서와 사업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고, 선정 심의에서는 이제 총 2개 단계의 심의를 통한 최종 선정이 되는데요. 1차는 이제 서류 심사고 2차는 발표 PPT 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주관기관, 참여기관 이제 같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표 심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기업체만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된 최종 과제는 평가 계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 수행을 통해서 최종 이제 평가 비용 지원은 연말에 최종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접수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은 한국발명진흥회의 홈페이지에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사업화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사업 신청을 클릭하셔가지고 그 관련된 내용을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 가점 항목들이 있는데요. 평가 시 가점은 최대 이제 10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표준 특허라든지 녹색 인증, 그리고 신청인 자체가 이제 국가 유공자라든지 또는 여성인 경우에 또 가점이 2점이 있고요. 또 창업 3년 이내인 경우에도 또 가점이 2점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발명의 평가 기간에 이제 견적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 KTR이 작성해서 신청 기업에 이제 제공을 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이제 인건비와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 최근에 여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인건비는 이제 내부 인건비가 되는 거고요. 경비는 이제 외부 인건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허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제 시험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에 대해서 이제 권리라든지 또는 가치라든지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문 변리사를 통해서 그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 평가와 이제 또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그에 해당되는 재료비라든지 외주 가공비를 이제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공요금, 제작비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인건비와 경비에 이제 5% 이내에 작성을 하고요. 이유는 이제 인건비, 경비, 일반 관리비의 10% 이내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작성을 할 때 인건비는 30% 내외에서 작성을 하고 경비는 70% 이내, 일반 관리비, 이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시험 평가 같은 경우에 이제 각각의 어떤 시험을 할 건지 이제 적으시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수량, 단가 이렇게 좀 더 세세하게 그 시험 비용에 대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비에서는 이제 권리성이라든지 시장성, 그다음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적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기업체의 총 부담금은 총 평가 비용의 50%가 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업화 연계 작성 가이드 신청 기업 작성분에 대해서 계획서 작성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 보유 현황에 대해서는 이제 특허 현황에 대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회사 연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적으신 후에 우리 회사에 어떠한 이제 가점 분야가 있는지 그 내용 중심으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 현황은 이제 신청 기업이 직접 작성을 하는데요. 제품 용도 및 특성에 대해서 이제 현재 회사 주요 제품의 사회적 활용 분야 및 제품의 우수성 기술에 대해서 주로 작성을 하시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 규모와 경쟁 업체, 기업이 속해 있는 제품의 규모 및 추이, 그리고 경쟁 업체의 현황, 점유율 또는 사업 규모, 신청 기업과의 경쟁 현황 등에 대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기술의 완성도 부분입니다. 이제 기술의 완성도 부분은 총 이제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특허만 보유를 하고 있든가, 아니면 R&D를 지금 현재 시작을 하고 있다, 또는 R&D 완료 또는 인증 테스트 준비를 하고 있다, 또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4가지 중에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사업 자체가 사업화 연계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 개념보다는 사업화 직전의 내용으로 이제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R&D 완료 및 인증 테스트라든지 또는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이제 표기를 하시는 것이 또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기술의 적용 분야입니다. 신청한 특허 기술 및 제품의 시장 활용성을 이제 기재를 하시고요. 그 사업화 경쟁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성능, 품질 우수성, 그리고 이제 디자인 우수성, 정책 및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사회적 우위성 등에 대해서 이제 적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본 기술에 대한 차별성과 그리고 이제 독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화 활용 계획입니다.
그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연구원의 이제 전문 분석팀이 이제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신청 기업이 이제 직접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평가 용도로는 성능 인증 제출용이라든지 NEP, NET 인증용, 조달 우수 제품 등록용, CE 인증용 등등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체크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평가 보고서의 이제 활용 계획은 평가 용도에 맞추어서 세부적인 이제 인증 절차 등을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업화 추진 계획 및 전략으로서 인증 획득 후 사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매출 확대 및 해외 시장 진출 등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R&D 연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R&D 연계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뭐 운영 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연구 기반 활용 플러스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연공 사업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업 선도형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한테 이제 0.1억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반 플러스형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사업비는 정부 출연금이 한 70%, 기업 부담금은 약 한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쿠폰을 사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술 애로 해결 지원 사업입니다. 기술 애로 해결 지원 사업은 SOS 1379 후속 R&D 사업인데요.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이제 500만 원 정도 되죠. 이때는 이제 기업 부담금이 없습니다. 이제 과제를 기획하고 과제를 어떤 식으로 쓸 건지에 대한 그러한 지원금이죠. 2단계에서는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기업체의 현금 부담금은 75만 원 정도입니다. 3단계는 약 한 1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때 현금은 약 한 250만 원, 이제 상당히 저렴하게 이렇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현장 수요 맞춤형 방역 물품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래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대응 그러한 과제에 있는데요. 마스크라든지 또는 뭐 여러 진단 키트 등등 그런 관련된 내용입니다. 2년에 약 한 6억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과제고, 정부 연구비가 총 한 80%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러한 과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신뢰성 기반 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정기형과 수시형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각각의 기업의 특성에 맞게 정기형을 할 수도 있고 수시형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과제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 지원이라든지 컨설팅, 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정부 부처 R&D 사업 기업체와 이제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뭐 산업부라든지 가기부, 정기부 등등 모든 이제 부처와 저희들은 이제 R&D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